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같은 사회적 목적을 내세우는데요. 과연 그 활동들이 모두 진정성 있는 걸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목적 워싱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봅시다. 처음 한두 문장에서는 실제 행동 없이 사회적 목적을 마케팅에만 이용하는 현상을 보여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장에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핵심 주장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가짜 활동을 목적 워싱이라고 정의한 뒤 마지막에는 그것이 가져올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손실을 보여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따라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죠. 이 문장은 목적 워싱이 나타나는 배경을 설명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일부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사와 달라 보이고 싶은, 즉 차별화의 이점을 깨닫고는 실제로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을 먼저 떠들썩하게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문장 구조를 한번 끊어서 살펴볼까요? Realizing the benefits of differentiation, 차별화의 이점들을 깨닫고 나서 some brands, 일부 브랜드들이 broadcast their social purpose,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을 광고합니다. 언제요? Before they do much actual good, 그들이 실제로 많은 선행을 하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바로 문장을 시작하는 realizing,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동사에 ing, 가 붙어서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쉼표로 연결되면 분사구문일 가능성이 높죠. 원래는 as some brands realize, 즉 브랜드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를 가진 부사절이었는데 접속사와 반복되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겁니다. 주어인 브랜드가 직접 깨닫는 능동적인 상황이니까 ing 형태를 쓴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브랜드의 마케터들은 사회적 목적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 자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브랜드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Their marketers are using social purpose. 그들의 마케터들은 사회적 목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To boost the brand's reputation. 브랜드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rather than embracing the purpose itself. 목적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입니다. rather than, 이 표현을 기준으로 앞뒤 행동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법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to boost. 이 표현은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왜 사회적 목적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둘째, rather than, 이 표현을 중심으로 using, 이 단어와 embracing, 이 단어라는 두 동명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표현, B라기보다는 A라는 의미로 마케터들의 선택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병렬 구조는 형태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필자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선 두 문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해결책, 즉 필자의 핵심 주장을 제시하죠. 사회 문제의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진정성 있고 전사적인, 즉 회사 전체가 참여하는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키워드는 바로 authentic commitment, 이 표현입니다. 문장이 조금 긴데 차근차근 끊어봅시다. Making a real difference with social problems, 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is hard enough, 충분히 어렵습니다. 세미콜론은 여기서 그래서 정도의 의미로 연결해주고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는 it has to follow from, 그것은 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뒷부분을 읽어야겠죠? 이 문장에서는 어법적으로 두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 첫째, 주어가 making, 이 단어로 시작하는 동명사구죠. 이렇게 동명사구나 to 부정사구가 주어일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서 항상 단수 동사를 씁니다.
바로 앞에 problems, 이 단어라는 복수 명사가 있다고 해서 이 동사를 쓰면 안 돼요. 둘째, to succeed, 이 표현 뒤에 나오는 주어 ed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의 주어였던 making a real difference with social problems, 즉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행위 전체를 가리킵니다.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앞에서 말한 문제적 상황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otherwise, 즉 앞 문장에서 말한 진정성 있는 헌신이 없다면 그 임무는 그저 윈도우 드레싱,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purpose washing, 즉 목적 워싱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그린 워싱이라는 개념에 빗대어 실제 목적보다는 홍보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 문장은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추가 설명이 계속 덧붙는 형태입니다. Otherwise the mission is just window dressing. 그렇지 않으면 그 임무는 단지 눈가림이거나 or what we call purpose washing, 우리가 목적 워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시 뒤는 부연 설명이죠. Similar to greenwashing, 그린워싱과 비슷한데 where, 그리고 그 greenwashing에서는 purpose-driven activities serve mainly for publicity purposes, 목적 지향 활동이 주로 홍보 목적으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관계사 두 개를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what we call, 이 표현에서 what, 이 단어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뒤에 call, 이 단어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쉼표 뒤에 나오는 where, 이 단어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입니다. 앞선 명사인 그린워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죠. 그리고 거기서는 정도로 해석하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모두 있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이 what, 이 단어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앞선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목적 워싱을 계속하면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아난드 기리더 데이스 라는 사람이 책에서 묘사한 것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회에 별다른 것을 되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척하는 엘리트들의 위선을 더 부추기기만 하는 그런 사회적 목적이라는 거죠.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이 문장도 구조를 파악해 봅시다. We end up with, 우리는 결국 끝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What Anand Giridharadas describes, Anand Giridharadas, 가 묘사하는 것으로요. 여기서도 와처리 전치사 with의 목적어로 쓰였네요. 그리고 콜론 뒤에는 그 묘사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즉 social purpose that, 이 표현 이하의 긴 인용구가 동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with what 부분입니다. 전치사 with, 이 단어의 목적어로 what, 이 이끄는 명사절이 왔죠. describes, 이 단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what, 이 단어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인용구 안에 that입니다. social purpose that just furthers, 이 표현에서 that은 바로 앞에 social purpose, 이 명사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뒤에 바로 furthers, 이 동사가 따라 나오죠. 이 두 관계 대명사의 쓰임새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목적 워싱의 명과 암을 보여줍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얻는 이익이 있긴 하다는 거죠. 바로 사회적 목적의 이점 중 하나인 differentiation, 즉 차별화입니다. 하지만 문장 끝에 but, 이 접속사와 함께 결정적인 한계를 덧붙입니다. Only for a short while, 단지 아주 잠깐 동안만 그렇다는 겁니다.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문장에서는 쉼표의 역할을 잘 봐야 합니다. One of the benefits of social purpose 다음에 쉼표가 찍히고 differentiation, 이 명사가 나왔죠? 이렇게 명사구 뒤에 쉼표와 함께 다른 명사가 나오면 두 표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동격 관계입니다. 즉, 사회적 목적의 이점 중 하나가 바로 차별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표현 방식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목적 워싱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두 가지 손실을 보여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그들은 미래 시장을 위한 자리매김, 즉 포지셔닝에서 손해를 봅니다. 둘째,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 경쟁력과 내부 결속력을 모두 잃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They lose out on positioning for future markets. 그들은 미래 시장을 위한 포지셔닝에서 손해를 보고 and 그리고 they might even make employees feel worse. 그들은 심지어 직원들이 더 나쁘게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and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이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라는 것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어법 포인트는 바로 사역 make, 이 동사입니다. make, 이 단어는 하게 시키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격보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원형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make employees feel worse, 이 표현이라고 해서 feel, 이 동사원형이 왔죠. to feel, 이 표현이나 feeling 같은 다른 형태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내신과 수능 어법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purpose washing, 목적 워싱이겠죠. 이 글에서 필자가 비판하는 핵심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적 목적을 그저 겉만 꾸며서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위선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목적 워싱의 반대편에 있는 긍정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authentic, 즉 진정성 있는이라는 형용사와 commitment, 헌신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필자가 내세우는 해결책의 핵심이죠.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전사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왜 목적 워싱의 유혹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differentiation, 차별화는 기업들이 목적 워싱을 시도하는 초기 동기를 설명해주고 reputation, 평판은 그들이 추구하는 피상적인 목표를 나타냅니다. 이 두 단어는 진정한 사회적 변화와는 거리가 먼 마케팅적 관점의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기업의 목적 워싱이라는 현상을 비판하며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차별화라는 이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고 내부 직원들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전사적 헌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대조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다뤘던 분사구문, 관계사, 사역동사 같은 핵심 문법 포인트들은 꼭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